결혼하고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한 사람 바라보며 그저 하루하루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마지막으로 누가 불러준 게 언제였지? 늙어서 이혼하면 뭐가 남느냐고요. 그 남은 날들이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위해 내린 결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목소리가 더 멀리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로 제가 72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챙긴 적이 없고 아이들도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되었죠. 며칠 전 딸아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톡도 문자도 아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림 엽서 같은 편지였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평생 남한테 맞춰주셨잖아요. 이젠 조금 이기적이어도 돼요.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제 역할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며느리 그런 이름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아무 대화도 없이 지냅니다. 며칠 전엔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주를 차려내고 뒷방으로 빠졌는데 문틈으로 이런 말이 들렸어요. 형수님 요즘도 잔소리 심하시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말해서 뭐해? 뭐, 늙으면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힌 모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살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성글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졌지만 제 눈동자는 오히려 더 선명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데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조롱뿐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몸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늙어서 이혼하면 뭐가 남냐?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 속엔 미안함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감정이라는 걸 가진 존재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입었던 옷 중에 진짜 내 옷이라 부를 만한 게 단 한 벌도 없더군요. 시댁 제사 때 입던 검정 치마, 남편 직장 행사에 맞춰 샀던 정장 한 벌, 아이들 학교 모임 따라가던 단정한 블라우스. 그 모든 옷이 제 마음은 하나도 담고 있지 않은 옷들이었어요. 그래도 가방 하나에 속옷 몇 벌, 옷 몇 가지, 딸이 보내준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은 가벼워도 마음은 더 단단하게 묶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길,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얼 들고 나가는지도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새로 구한 곳은 오래된 빌라 2층. 햇빛이 잘 드는 방 하나짜리 월세방입니다. 벽지는 좀 바랬고 싱크대에서 물이 조금씩 새었지만 창문을 여니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햇살이 고요하게 들어오더군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적,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 하나. 이게 나 혼자 사는 첫 하루구나. 무섭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엔 희미한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딸이 보내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글씨는 그대로인데 이젠 그 말들이
진짜 나를 향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냉장고에 물 한 병 넣고 TV 채널 몇 개 돌려보다가 문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아침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을 했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어르신들, 그런 일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전단지에서 문화센터 글씨를 봤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 그 문장이 왠지 저를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밝은 갈색으로 살짝 물을 들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생기가 도는 듯했어요. 복자님, 얼굴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미용실 원장님의 그 말에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야 저도 제 얼굴로 살아보려나 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이름을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구청 민원실로 가 이혼 신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고. 혼자 살면 뭐가 남느냐, 고. 하지만 전 이제 압니다. 늙어서 남겨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지 않게 사는 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걸요.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복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화센터 첫 수업날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진하지 않게 살짝 생기만 더하는 정도로요. 지하철을 타고 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학교 입학하던 날처럼 낯선 설렘이 있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교실 문을 열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더군요. 아,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한 분이 다정하게 자리를 내주셨고 강사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님? 그 순간 제 이름이 또박또박 불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 엄마도 누구 아내도 아닌 그냥 저 복자. 네, 저예요. 손을 들며 대답했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붓을 잡고 물감에 손을 적시고 도화지에 처음 선을 그었습니다. 비뚤비뚤하고 어설펐지만 그림이 예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건 그림이 아니라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가볍게 웃으며 지나가는 아이들, 그리고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문득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안에 제가 있어서요. 그 순간 제가 저를 조금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복자야. 지금 이 순간 너 참 잘 살아내고 있어.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택배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주문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부스스한 머리로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셔츠, 어색한 얼굴, 그리고 어쩌면 조금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말문을 열며 묻더군요. 그 말이 다였습니다. 아프냐고. 그 외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도 더 묻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집이 많이 조용하더라. 그 말에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집은 늘 제가 소리 없이 채우던 공간이었다는 걸. 그가 꺼낸 봉투에는 생전 처음 보는 케이크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냥 조용한 사과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 눈동자 어딘가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혹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바뀌었을까? 혹시 하지만 곧 제 손에 들려있던 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그리고 문화센터 첫날 제 이름을 불러줬던 그 따뜻한 목소리, 미용실 거울 앞에서 마주쳤던 조금은 생기 있어 보이던 제 얼굴. 그 사람은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저렸지만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당신 없는 집은 좀 춥더라.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이 방이 따뜻해요.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내 다잡았습니다. 후회로 다시 들어가긴 싫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조용한 천장이 괜히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뒷모습, 현관 앞에 조용히 놓인 케이크, 그 말 한마디, 이상하게 당신 없는 집은 좀 춥더라. 그 한마디가 제 마음 어딘가를 오래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게 후회였는지 외로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낀 것 같다는 것.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고 가로등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은 잠시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편안해 보여요. 전엔 늘 숨죽인 사람 같았는데, 이젠 그냥 엄마 같아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숨죽인 사람.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구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누구의 말을 먼저 듣고, 누구의 밥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은 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죠. 엄마 외롭지는 않아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해. 근데 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건 처음이야. 딸은 말 없이 웃는 듯 했습니다. 그 모음 속에도 저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 옆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혼자 한 조각 잘라 조심스레 한 입 먹어봤습니다.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준 걸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밤 처음으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벌써 4번째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던 사람들과도 이젠 눈만 마주쳐도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복자 씨, 지난번 그 꽃 그림 참 예뻤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처음엔 그림을 그리는 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지도 몰랐고 색을 섞을 때마다 종이가 얼룩지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제 마음도 같이 정돈되어 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 열 거예요. 자신 있는 그림 한 장씩 출품해 주세요. 그 말에 교실 안이 술렁였고 제안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전시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업 노트를 펼쳐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기교도 없었지만 그 그림 안에는
분명 지금의 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보려고 애쓴 손길, 참으면서도 견뎌낸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한 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그렸던 꽃 한 송이를 골랐습니다. 조금 삐뚤고 색도 번졌지만 그날의 제가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복자 씨, 이거 출품하실 거예요? 강사 선생님이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지금의 저라서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분이 조용히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복자 씨, 그렇게 웃으시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젠 그곳이 익숙한 나만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전시회 신청서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참가자 이름 복자. 그 아래 작품 제목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볼펜을 들어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움과 시작. 그건 남편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 삶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시회 당일 문화센터 1층 작은 전시실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의 웃음소리, 꽃다발을 든 가족들, 설레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가방 안에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제출했던 그 종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자님, 오셨어요? 강사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곧이어 저를 제 그림 앞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작은 이젤 위, 조금은 삐뚤한 꽃 한 송이, 그 옆에 또박또박 적힌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복자, 작품명 그리움과 시작.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쓰인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 복자. 잠시 뒤 문득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우린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 하나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제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참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시장을 나오며 커피 한 잔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가볍게 부는 바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냐, 고요. 하지만 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제 마음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라고요. 당신도 혹시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조용히 지워지고 있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